국민연금이 상반기에 77조 원이나 손실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본 것처럼 77조 원 손실이 엄청난 일일까요? 당연히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인데 손실을 보면 좋지 않겠죠. 그러나 예금처럼 확정금리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주식 등 각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언제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77조 원의 손실을 봤지만 2021년에는 91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중 2018년 한 해를 빼고는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 77조 원이나 손실을 본 것을 옹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기금이 크고 투자가 항상 수익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급등했고 2022년 들어서는 반대로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모든 자산시장에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21년 말 기준으로 948조입니다. 198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이 낸 보험료가 682조, 운용수익금이 530조, 그리고 국민이 받아간 연금이 264조입니다. 그러니까 낸 보험료와 수익금이 거의 1대1로 100%에 육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상당히 잘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는 불신은 과연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의 형태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고 중도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 개인연금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낸 보험료에 수익금을 더해 받아가는 것으로 다른 요소가 없는 반면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라는 요소가 개입을 합니다. 급여 인상만큼 더 내고 물가상승만큼 더 받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클 거라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납부자는 급여 인상만큼 더 내고 수급자는 물가 인상만큼 더 받는데 급여 인상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급여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강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초고령화, 초저출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더 많은 연금을 져야 하는 이 형태가 지속되면서 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7년이면 지금부터 대략 30년 후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세가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면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세금을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지급한다고 달래고 있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세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또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가 현 세대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혼지 사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납부할 세대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인데 그동안 해결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운용 수익을 2배, 3배 더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늦게 받고 덜 받는 등의 형태로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러시아의 푸틴조차도 포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준 세금입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 또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가 있어야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기간마다,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얘기합니다.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지출의 70%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은퇴해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가계 지출에서 양육, 교육, 주택담보대출 정도만 제외하면 은퇴 후에 지출이 됩니다. 이조차도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자녀 교육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끝났다는 가정입니다.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 관리비, 냉난방비, 그리고 무엇보다 밥은 먹고 살아야겠죠. 또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병원도 자주 갈 것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용이 식비인데 식비를 산출하는 재밌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개인연금 가입을 권유하면서 쓰는 화법인데 흔히 짜장면 이론이라고 합니다.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짜장면만 먹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짜장면 값이 얼마나 필요한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짜장면 하나에 5,000원, 부부 둘이 먹으니 만원, 하루 두 끼 먹으니 2만원, 한 달이면 60만원, 1년이면 720만원, 10년이면 7,200만원, 60세 은퇴 후 80세까지 살면 1억 4천만원, 90세까지 살면 2억 1천만원, 100세까지 살면 2억 8천만원.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노후의 밥값만 2억이 넘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하루 3끼가 아닌 2끼로 계산했고 5천원짜리 짜장면을 찾기도 힘들고 30-40년 후에도 짜장면 값이 그대로 5천원일 리 없을 겁니다. 식비와 함께 가장 많이 쓰게 될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연간 의료비가 1,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편차가 있고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보험으로 충당을 하겠지만 노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게 분명합니다. 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은 평생보장, 평생납입입니다. 평생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싸집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기본적인 생활비도 무시 못할 금액이고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만나고 외식을 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취미생활도 하고 싶을 겁니다. 20세의 나와 60세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취향을 가졌고 같은 취미를 즐기고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노후에도 다 하고 싶을 겁니다. 노후의 내 경제력에 따라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듯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하루하루 아끼고 더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한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 범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 간의 갈등이 되고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 정치적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이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고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시사인 스토리였습니다.